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 이제 제가 기법을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확률적으로 기법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오늘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법이었는데 제 경험적으로 올해는 실패한 경험이 없는 것 같고 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왜 고민을 했냐면 이 기법을 알려주면요, 시장이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시초가 기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기법이 좀 안 먹힐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뭐 제 사례는 아니지만 되게 유명하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어떤 기법을 익혔어요. 근데 정말로 괜찮은 그런 확실한 매매 기법이라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갖고, 이 사람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면서 이 기법이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안 맞게 되겠어요. 지금 이것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형 유튜버나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듣는 분 정도라면은요, 시장을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갖고 제가 설명드리려고는 지금 결심을 했는데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정말 이게 좋은 기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제가 중요시 뭐 그렇게까지 100%다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시장에서 잘 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전에 앞서서요,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공략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 이제 교과서적인 흐름대로 흘러간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갖고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로. 그러니까 제가요, 보통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너무 다 읽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하실 수 있게끔. 보통요, 탄력도가 높은 것이 1등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요, 시초가에 공략하게 되면요, 가장 높게 뜬, 예를 들면요, 집단 테마로 형성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어떤 이슈가 뜨면서요, 이게 시간에 다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크게 형성이 됐죠. 10% 이상부터 5%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테마가 오전장에 엄청난 그 예상 체결량 상위에 다 뜨면서요, 이게 핫할 거라는 게 확실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대장주로 공략하라 할 때 보통 탄력으로 공략하려면 이렇게 시가가 높은 걸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시가가 10%가 넘는 거는요, 절대 시초가에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그 이유를 제가 밑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기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원칙적으로 맨날 테마주는요, 1등만 공략하라, 이렇게 우선적으로 매매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2등주를 공략해야지만이 수익이 좋게 나는 그런 예외적인 내용인데요.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오늘 설명할 기법이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시초가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요, 전일 예를 들면 먼저 내리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시초가 3분 단타라고 해갖고요, 3분 만에 제가 봤을 때 한 3%에서요, 3%에서 한 10%까지 수익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그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기법은 언제 탄생하게 됐냐면, 이 정적 변동 완화 단치라고 들어봤어요? 그쵸? VI. 그러니까 아침에 10% 이상 오르게 되면 VI가 걸리잖아요. 상승 VI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2분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쵸? 근데 그 2분 동안 멈추는 그런 것 때문에요, 제가 이 기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 관련주가요, 시간에, 그러니까 보통 9시에서 3시 30분까지 정규장이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4시 10분부터요, 그쵸, 6시까지 시간에가 시작해요. 그러면 이 장중에 이슈가 나왔던 종목이 시간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 3시 30분 딱 끝났어요. 장이 마감하고 나서, 그때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되게 좋은 이슈가 나왔다 칠게요. 시간에 끝나고, 그러면요, 이게 시간에 때 급등하거든요. 한 종목만 급등하면 신뢰도는 떨어지는데, 이 섹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막 시간에 급등해요. 가장 먼저 상한가에 치고 급등하는 놈들도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는요, 다음날 시가 갭이 높게 뜹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시간에가 이렇게 보시면 전일 시간에 급등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렇게 막 제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슈어 소프트테크랑 SOS랩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는데, 1등으로는 SOS랩이 가장 먼저 시간에 상한가고요. 두 번째로 슈어 소프트테크 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율주행 관련주 주식들이요, 다 시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음날 아침에 이 시간이 급등한 만큼 시가를 형성하고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시어소프트테크 보시면요, 이렇게 급등하고 시간이 급등하니까 이렇게 13%나 갭이 뜨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절대 공략하면 안 되거든요. 10% 이상 뜨는 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걸 공략하냐? 이렇게 시간이 급등했던 종목들 다음날 공략하게 되면은 짱돌 맞아갖고 손실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뭐 이걸로 뭐 어떤 기법을 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변동성 VI라는 그 개념을 이용을 해갖고, 시초가 매매를, 뭐 제가 개발했다고는 안 하고, 제가 이제 저도 조금 약간 변형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보시면은, 보세요. 보통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시간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10%씩 넘게 시작했던 종목들 보실게요. 시어소프트테크랑 SSL입니다. 바로 시간에 보세요. 크게 갭을 상승시킨 다음에 이렇게 급락하죠. 이게 패턴이 진짜 잘 나와요. 시간에 급등시킨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예요. 엄청 갭을 띄우고 나서 급락하는 음봉 패턴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시초가로 공략하면은 짱돌 엄청 세게 맞아갖고 손실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공략하지 말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호재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간에 갭이 10% 이상 뜨면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시어소프트테크가요, 보통요 10% 이상 갭이 높게 뜨기 시작하면요, 갭이 높이 뜨면요, 한 3분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2분 동안요, 정적 VI가 시초가에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요, 우리가 9시 시작하고 땡 시작하면요, 바로 시작하잖아요. 막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10% 이상 상승하죠. 이렇게 시가가 형성이 될 것 같죠. 예상 체결량이요. 예상 체결량 등락률이 10% 이상이 상승하게 되면요, 보통 2분 동안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시초가에. 그래서 이건 3분에 출발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2분 정도 멈춰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2분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이제 해보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SS럽도요. 9시 2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2분 동안 남들 다 출발할 때, 요것도 갭을 크게 띄운 다음에, 시작을 좀 2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2분 이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보통, 1군을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1군은 뭐 전일 시간에 급등했던 가장 크게 급등하고 상한가 빨리 닫았던 이거를요 1군이라고 볼게요. 두 종목을요. 그리고 2군은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렇게 막 후속으로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2군이에요. 그러면요 시초가에는요 시초가의 공략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10% 이상 뜨면서 아침에 2분 동안 VI가 바로 걸리는 그런 종목들. 그러면 이건 빼버리는 거죠. 아까 10% 이상 떴잖아요. 그럼 이 세 종목 중에 시초가를 공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두 종목이 아침에 시가 갭을 형성하고 출발하기 전에 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 세 종목이. 그럼 세 종목 보시면은 SOS랄까 시어소프트테크는요 9시에 바로 VI가 걸려서 2분 동안 출발을 못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을 제외하고 상승 VI가 안 걸린 종목, 그러니까 시가갭 10% 이하 시작하는 종목들은요 이거 3개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공략해야 되냐? 이 1군을 제외하고 10% 이상 갭 시작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10% 이하에서 가장 높은 종목, 등락률이 가장 높은 걸 공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10% 이하 시작한 거는 모트렉스 모바일 라이콤이었는데요, 8.61에 시작한 거 있잖아요. 이 모트렉스를 공략하는 거예요, 시초가에. 왜냐면요, 보세요. 2분 동안 출발을 지연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종목이요. 그럴 때, 모트렉스 있잖아요. 모트렉스는요, 보세요. 9시 땡 시작하자마자 몇 퍼센트 출발했죠? 한 8에서 시작해갖고, 한 10%, 이게 10%가 넘는, 그러니까 시초가에 만약에요, 공략을 했어요? 1분만 딱 기다렸어도 10%가 수익이 10%가 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9시에서 9시 2분 동안 1등주가 출발을 못 하잖아요. 그쵸? 9시 2분 동안. 그러면 그게 2분, 9시 1등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앞서갖고 먼저 급등을 해요. 여기에 매수세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1등주가 아직 매매 시작을 못하니까 2등주에, 그러니까 10% 이하 갭상승하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등락률을 보이는 이 모트렉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빡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급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요, 모트렉스를 바로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급등을 근데 본인 이게 그릇인데 보통 3%에서 한 5%는 빠르게 나와요. 2분 안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3분 안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거는 등락률 10% 이하 중에
이하 종목은 9시에 땡 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높았습니다. 등락률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1등을 이제 출발하는 종목 중에 1등을 해갖고 빨리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럼 두 번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 역시나 이것도 시가가 보세요. 7%에 시작했죠. 이거보다는 조금 약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역시 시작하고 나서 땡 하니까 한 7% 정도 상승했죠. 뭐 여기까지 10%겠지만요. 이거 보세요. 이거 VI 걸리고 나서 바로 이게 또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한 7% 시작해서 이제 한 7%, 오히려 이것도 5% 정도 이상 먹을 수 있었어요. 1, 2분 동안. 이건 거래대금이 한 50억 이상 터졌고요. 1분 만에. 이건 거래대금 한 25억 이상 터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등. 라이콤. 2군 중에 3등이에요. 2군. 10% 이하 등락률을 보이는 종목 중에 3등. 제일 낮았죠. 시가 대비 5%. 이게 9시 출발하고에 한 3% 정도, 2% 정도 급등을 하고 다음날 또 여기서 한 5% 급등한 겁니다. 2분 동안. 그럼요, 제가 왜 저는 이거를 그날 공략했냐, 이 위에 걸 공략 못하고. 제가 사실 이건 나중에 종가 베팅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이건 종가 베팅에 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때 슈어스포트테크도 종가 베팅을 했었어요. 이것도 여기 같이 종가 베팅 했어요. 지금 종가 베팅 그 관련한 설명은요, 제가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할 거고, 오늘은요, 시초가가 오늘 내용이랑 관련 있으니까 시초가 설명드린 거. 저는 여기서 종가 산 다음에 여기서 던진 거예요. 한 15%, 13% 수익권으로. 근데 라이콤도 같이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로 이제 추가 매수를 했던 겁니다. 원래 원칙은요, 근데 이거예요. 1군이 슈어소프트테크랑 SOS랩이었죠. 왜냐면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VI가 바로 걸리니까. 그럼 1군은 시초가 제외입니다. 왜냐면 2분 동안 출발을 못하니까, 다른 거 출발할 때. 그럼 2군 중에 등락률이 높은 게 뭐예요? 모트렉스죠.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죠. 그 다음에 방금 밑에 라이콤이잖아요. 2군 중에 9시에 땅 시작하면 바로 시작하는 것 중에 등락률이 높은 거는요, 요거예요. 모트렉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가 10% 이상 수익권 나올 수 있었던 거고, 2등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7%, 그리고 3등이 2군 중에 3등이 요거 뭐 라이콤 한 3%, 5%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군 후보들 중에.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요, 시간에 급등해갖고, 급등했던 그런 집단 테마가 형성될 때, 테마 형성은 많이 될수록 좋고요. 그 재료가 엄청 셀수록 좋아요. 그러면요, 재료가 세다면요, 1군 후보들 있잖아요. 전일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요, 보통요, 이렇게 VI로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출발을요, 못합니다. 2분 동안요. 2분 동안, 이 파란색이요. 그러면 그 전에, 2군들 있죠, 2군. 2군들이요, 이놈들, 1군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격 VI 10% 이상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2분 동안 멈춰있을 때, 2에서 3분 정도 멈춰있을 때 먼저 출발해요. 먼저 급등해요. 왜냐면 이 종목들이 출발하기 전에 여기에 수급이 쏠리거든요. 2군 주가 움직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가격 10% 이하 종목들 중에요, 가장 강한 것, 등락률이 가장 높은 것들을 공략하면요, 시초가에 공략하면 1분에서 3분 사이에요. 보통요, 3%에서 제 경험상 5% 정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때 이제 제가 이 교과적인 사례를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시나요? 한 요 정도까지 이해하고 오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보세요. 오늘요, 이게 전일요, 시간이 끝나고 나서 펩트론 관련 이슈가 나왔던 거 아시죠? 이거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던데, 이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에 대해서 호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조금 악재성이다.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내용이 추가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라고 보는, 뭐 이거를 떠나서 저는 그거 시장이 판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나오면서요, 이 미릴라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오면서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거든요. 비만 치료제 관련인데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이게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먼저 아까 슈어소프트테크처럼요, 자율주행 그 이슈 좋게 나오면서 슈어소프트 SOS랩 상한가 간 것처럼 이게 상한가 갔어요. 개별 이슈 호재가 나오면서.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개별 이슈가 나오는 그 종목들이요, 강한 흐름을 보이면 이게 테마를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오는 종목들이 B, C, D. 그쵸? 그래서 이렇게 테마 형성하죠. 이게 시간의 때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비만 치료. 어떤 테마를 형성했냐면은, 보세요. 이게 상한가 가면서요, 블루엠텍도 급등하고, 인벤티지를, 대봉에레스 막 다 급등했어요. 비만 치료 관련 주식들이. 이해되시죠? 아까 자율주행 관련 주식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개별 이슈를 가진 A, 펩트론이요, 시간의 상한가를 가니까,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것들도 시간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블루엠트, 브이베티지, 데보레이스 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급등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집단 테마를 형성했어요. 그럼 이건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이 분명히 다 크게 뜨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가갭이 너무 높게 뜬 펩트론 1등 절대 공략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했죠 방금. 이거는 2분 정도 지연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 1군 10% 이상 시작하는 그 종목들은요 절대 공략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가갭이 너무 높게 시작하잖아요. 이건 몇 분에 시작했지? 이건 19%에 시작했어요. 무려. 너무 높잖아요. 그럼 바로 급락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요 2군 중에 가장 높은 상승했던, 그러니까 10% 이하 등락률을 본 중에 강했던 게 뭐냐면요 대봉 LS였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 펩트론이 2분 동안 출발을 못했잖아요. 그쵸? 1분, 2분. 그 2분 동안 이 놈이 몇 퍼센트를 급등했냐면요. 한 7%를 급등했네요. 이 놈이 출발하기 전에 한 7%를 급등했어요. 시가부터. 그러니까 5%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대 양봉만 예를 들면 이것만 볼게요. 이게 2분 동안 지연하죠? 2분 동안 출발 못하니까 이 1분 시가 시작하고 이 갭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 2군 중에 4% 갭 시작해서 다음번에 한 5% 상승하고 다음번 2% 이게 한 9% 되네요. 그쵸? 이 세 가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3분 안에 1등이 출발하기 전에 한 7% 되네. 물론 여기까지 먹었으면 10% 넣고 여기까지 먹었으면 더 먹었겠죠. 15% 넣겠죠. 시가 대비. 근데 이게 급락하면 이것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시초가 매매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10% 이상 갭이 출발하니까 2군 중에 10% 이하 출발하는 중에 가장 강했던 놈이 대봉 에리스였기 때문에 이게 4% 출발하고 3분 동안 약 이렇게 크게 급등했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급등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등이 시작하기 전에 이놈은 한 3에서 5% 정도 급등한다고요. 그때 이게 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시가에 이제 공략을 못했어요. 왜냐면 시가에 공략하는 게 맞긴 한데요. 제가 이거를 이미 전일 스윙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 관점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이거는 15%, 한 12% 정도 수익권에 던진 건데요. 전일 그거에 샀어요. 스윙으로 샀어요. 그거는 제가 2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잠깐 문자가 와갖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시초가에 들어갔죠? 그럼 한 5% 정도까지는 충분히 먹었어요. 이 3분 안에도요. 5% 내외는요. 그러면 제가 뭘 보이고 싶으냐면 보세요. 8시 58분 예상 처리량 등락률을 재봤어요. 10% 이상 상승하는 건 제외시켜요. 1군이죠, 펩트론. 펩트론 하나만 그러면 한 2분 동안 지연하겠죠. 여기처럼. 2분 동안 지연되잖아요, 여기요. 자, 보이시죠? 2분 동안 출발 못합니다. VI 바로 걸려서. 그럼 다른 것들이 먼저 출발한단 말이에요. 요것 쪽이 먼저 출발하겠죠.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었거든요. 그 중에 10% 이하 중에 가장 높은 등락률 보이는 게 뭐예요? 요 놈이죠. 대봉 에리스. 그 다음 블루엠텍.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세 거는 평소 때도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저는 대봉 에리스가 평소 때 끼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 시초가로, 공략하는 게, 아까 원칙에도 맞죠? 10% 이하 시작하는 1군 그런 종목들 중에 가장 등락률이 높은 걸 공략해라 이거잖아요. 8시 58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작하고 나서 이제 펩트론이 상한가 가면서요. 이제 다 크게 급등했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 말했죠. 개별 호재 펩트론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이거를 악재로 판단한 게 아니라 좋은 호재로 판단을 했다는 거를 전일 상한가 간 걸로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 재료를 판단을 할 거를 저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이 19% 정도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2분 동안 출발을 못할 때 다른 것들의 수급이 쏠리는 겁니다. 이놈이 출발을 못할 때 다른 것들의 수급이 쏠려. 그 중에서도 등락률이 가장 높은 평소 때도 1등주 역할을 많이 했던 대봉 LS를 시가갭으로 공략하면 방금처럼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었다. 한 5, 7% 정도는. 그러면요, 시초가보다 좋은, 시초가 1등주보다 좋은 2등주 공략법은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등주 펩트론을 시가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등락률 높은 거를 시초가에 공략하면 빠르게 이 펩트론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한 2, 3분 안에 보통 3에서 10%까지 아까 모바일 어플레이스 모트렉스 보셨죠?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정말 높아요. 제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한번 이거는 저는 매일 장중 특징주를 정리하고 시간의 급등주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 이슈도 체크해가 관련 종목들도 정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보잖아요. 365일 매일 본단 말이에요. 이런 테마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해당됐을 때 실제로 2등주가 이렇게 가냐?
올해는 거의 90% 넘게 그런 확률을 보였어요. 올해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요, 시장이 왜곡돼 갖고 뭐 이거 왜 제가 시장이 왜곡된다고 하냐면요, 이게 13%를 출발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7% 출발이죠. 근데 이 기법을 만약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시초가에 물량을 많이 넣으면요, 이게 또 예상 체결량이 3%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4% 출발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물량 들어가면요, 또 이것도 10% 이상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시초가 전에 매수세 시장가로 많이 들어가면요, 이것도 갭이 높아져요. 이렇게 갭이 높아져. 3이 아니라 막 5, 7, 8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말도 안 되게 10%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이것도 이 VI가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이가 좋지 않아요. 이 기법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제가 이 시초가 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오늘 매매를 제약바이오에서 오전에만 다 하고 마무리 졌는데, 보세요. 오늘 오전장이요.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가, 펩트론이요. 제약바이오 훈풍, 특히 비만치료제 훈풍을 일으키면서 테마를 형성시켰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을 다 끌고 간 거죠. 그 중에요. 제가 이제 시초가에는 보세요. 블루엠텍이 뭐 다 했어도 다 수익이에요. 어떤 걸 공략해도 다 수익인데, 대봉에너지가 탄력이 제일 좋았습니다. 시초가에 공략했다면.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해서 시초가에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뭘 하냐면요.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개별 종목이 이제 테마를 형성시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실제로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1등주와 2등주 이외 이게 1등주라고 페트론이 이제 제가 대봉에레스를 2등주라고 할게요. 아침에 이게 강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후속으로 개별 이슈가 나온 게 있어요. 대화제약이요. 이 대화제약이요. 이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요. 후속으로 제가 말했죠.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그런 개별 이슈는요, N자형 패턴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등 교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대화제약이 보시면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공략한 거죠. 대화제약. 이 뉴스 매매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어요.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뉴스는, 그쵸?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뉴스는요, 이렇게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호재가 이거였거든요. 이 이슈였거든요. 여기서 키워드 세계 최초 마신 항암제 냈을 시적 퀀텀 점프. 아, 잘됐다.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좋은데, 예, 그래, 여기서 특징주 이슈 내고 강하게 한번 쏴야겠다, 가야겠다, 이런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 이 종목의 그런 거죠. 그래서 대화제에 보시면요,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치료제, 뭐 또 HLB의 신화를 잇는다,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뉴스 돌파를 제가 한 겁니다. 한 4%, 5% 정도 던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뉴스 매매로 접근했지만, N자형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상한가까지 가면서 주도주가 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저께 설명드린 내용이 이게, 그쵸? 뉴스 돌파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N자로 가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게 당일 주도 세트였던 경우, 그리고 또 개별 호재가 나왔던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1등주로 교체되고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일 주도 섹터 잘 보는, 주도 섹터 제약바이오 잘 보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략할 때, 아, 너가 주도주가 될 상이냐 이랬을 때 이 대화제도 그래, 나도 주도주가 될 상이다. 왜냐면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지, 훈풍이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오늘 좀 좋은 이슈 좀 내고 좀 강하게 급등 좀 해야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밀리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서 상한가가 갔습니다. 이제 오후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제가 공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뉴스 매매로 요것만 먹고 나온 겁니다. 왜냐면 대봉 LS나 막 이런 것들, 좀 블루엠텍도 이제 스윙으로 들어갔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블루엠텍, 대봉 LS를 수익 보고 또 이것까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세계에서 수익 보고 끝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재료 분석 키워드 잠깐 보면요, 세계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 있죠. 근데 이게 HLB 11조 신화 있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제가 그 재료 분석 키워드가 이거 설명드렸죠. 세계 최초 최대 이거 중요도 높다고 그랬죠. 근데 후속주로 공략하고, 이게 대화제약이었잖아요. 후속주를 공략하고 1등주가 패트런이었고 2등이 대봉에레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후속주,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켰는데요. 방금 대봉에레스라든지 블루엠텍이라든지, 그쵸, 그런 것들 갔잖아. 이게 여기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켜 갖고 데리고 가면서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이슈가 부각된 게 아니라 이 분위기로 이게 급등한 거기 때문에. 그지만 어때요? 대화제약은요, 이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놈도 개별 이슈가 나왔지만 요놈도 분위기를 틈타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요놈들을 따라잡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넣어봤거든요. 이슈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면서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나중에 1등 이제 요 놈은 잡고 이렇게 더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죠? 왜 이놈이 더 강한 이놈을 치고 이렇게 2등주가 교체됐냐? 이건 1등은 상한가 갔었고 2등주가 왜 교체됐냐? 여기 풀리고 요거 또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상한가 갔을 텐데 이 놈은 갔구나. 보세요. 아 어디 갔어? 잠시만요. 예. 보세요. 여기서 개별 이슈 나왔죠. 이 개별 이슈 내면서 이제 급등을 막 했어요. 내가 이제 이놈이 주도 섹터에서 나왔잖아요. 오늘 제약바이오 훈풍의 그런 분위기에서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했어요. 저는 이제 급등했죠. 여기서 저는 뉴스 매매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게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이슈의 그 타이틀을 달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밀리는 게 아니라 N자형으로 바로 급등을 하면서 요 놈은 따라잡았어요. 그쵸? 요 놈은 아직 1등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조정받고 나서 다시 상한가를 쳤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요. 보세요. 개별 이슈가 나와갖고요. 이놈이 제약바이오의 훈풍을 일으킨 거죠. 대봉에리스라든지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방금 이런 대화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다 끌고 가면서 제약바이오의 그런 테마를 강하게 형성시켰어요. 특히 비만 치료제. 그리고 나서 요놈한테 또 개별 이슈가 나온 거죠. 그쵸?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이놈이 이제 요놈까지 이제 대장주 교체 가능성이 크거든요. 개별 이슈가 후속으로 나오면요. 후속으로 급등하지만 좋은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슈를 동반하고 상승하기 때문에 N자형 돌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등주를 제칠 수 있다. 이렇게 앞서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대화제약을 공략을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대화제약 매매한 그런 관점들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주도 섹터 후속적으로 공략 갖고 오는 주도 섹터에서 나온 재료여야 되잖아요. 대화제약이 그랬죠? 여기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재탕되지 않고 첫 부각해야 되잖아요. 이건 재탕됐어요. 솔직하게.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 이전에 여기 대화제약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상한가 며칠 전에 상한가인가? 잠깐만요. 아유. 예. 대화제약 요걸로 봐야겠네요. 대화제약에 보시면요. 요놈 여기 이때 급등했잖아요. 그쵸? 이때 급등한 거 보면요. 여기였나? 예, 여기네요. 리포락셀 중국 위암 시판 허가.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재료예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비슷한 재료가 나왔거든요. 오늘처럼요. 근데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HLB 시나 뭐 11조 시나 뭐 실적 컨텐츠 점프 뭔가 추가돼 갖고 나왔잖아요. 재료가요. 뭐냐면 이게 뜻이 HLB 시나 뭐 이거 보시면요. HLB 주가는 비슷한 재료가 나오고 나서 2015년부터 10년 동안 2006%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HLB처럼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잖아요. 대화제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제약도 오늘 이 재료가 재탕은 어느 정도 됐지만요. 요거 재탕 됐지만요. 요건 새로운 거. 그렇죠?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급등을 보이면서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요. 제 영상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 1차 돌파에 놀리는 거는요. 뉴스 매매잖아요. 근데 재료를 잘 보죠? 예를 들면 오늘 주도 섹터, 그쵸? 비만 치료, 제약바이오 이런 거 주도 섹터 잘 봤잖아요. 제가요. 그쵸? 주도 섹터 잘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재료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리고 나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뉴스 돌파로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5% 정도 수익권 청산한다며 내가 이렇게 청산했어요. 근데 눌림은 안 했지만 만약에 눌림을 접근했어도 이게 다 주도주가 돼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주도주 매매가 돼버렸잖아요. 이걸 여기서 이제 매매해봤을 수도 있죠. N자형 2차 돌파 노리고 솔직히 여기서 조금만 눌리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안 눌리고 급등해버려갖고 놓쳤어요. 그냥 안 했습니다. 근데 재료를 잘 봤는데 결국에 재료 매매를 잘 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매매는 안 했지만 주도주 매매 상한가까지 치고 간 겁니다. 이게 이런 사례입니다. 왜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주도주 매매를 잘하느냐에 대한 그런 하나의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화제약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대금 크게 나오고 여기 대화제약이 이제 여기에 계속 뜨면서 장중에 계속 뜨면서 주도주가 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장막판 보면 페트로는 상한가 풀렸지만 대화제약은 후속으로 개별 이슈가 처음에 부각받으면서 나중에 후속으로 상한가를 안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편을 지금 설명한 부분은요. 이 단기적 관점에 대해서 시초가 매매 설명드렸죠. 그리고 주도 섹터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가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훈풍을 일으킨 것들을 체크하고 장전에 이슈 체크하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슈 체크하면서
전일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을 나열하고 그 중에 이놈 개별 이슈로 10% 이상 급등 출발하는 놈은 시초가로 매매 안 하고 그 중에 높은 종목 중에 대봉 LS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 5%, 7% 3분 만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거 시초가 매매로 끝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봉 LS가 상한가를 가면서 안착하니까요. 여기서 바로 이제 후속으로 급등하는. 그래서 이거는요, 1등주 상한가 갈 때 2등주 후속 슈팅 노리고 하는 매매도 있는데,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이런 매매법도 있어요. 제가 매매법을 진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매법이 다 저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동안, 시장을 10년, 15년 정도 지켜보면서, 그래도 잘 통하는 매매법들은 저한테 계속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1등주가 상한가 가니까, 죽지 않았어. 비만 치료제 죽지 않고 따라가면서 슈팅 나오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또 이제 후속으로 뭐 블루 엠텍부터 해갖고 다 아시죠? 막 다 따라갔잖아요. 그럴 때 이제 1등주보다 좋은 2등주 공략법입니다. 이게 시초가. 시초가는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1군 10%, 1군은 뭐냐면 10% 이상 출발하는 종목들. 그거는 절대 다 제외시키는 거 시초가에. 그리고 2군, 왜냐면 VI라는 게 있기 때문에. VI는 2분 동안 진행되죠. 2군 중에 등락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1등이니까 그걸 공략해서 이놈이 출발하기 전에 그쵸? 여기 보시면 요놈이 출발하기 전에 요거 파동 먹는 겁니다. 요 두 번째 것만 해도 5%잖아요. 1분짜리가 요거만 해도 아직 출발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거 이놈이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하니까 조금 이제 덜 출발하죠. 급락하니까 이것도 떨어지죠. 그래서 요 정도 먹는 겁니다. 요 3분. 그래서 시초가 3분 단타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두 번째만 해도 5%짜리고 요거 그쵸? 1분 안에 5% 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략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개별 이슈가 이제 집단을 형성하고 이 집단 형성한 것 중에 또 개별 이슈가 새롭게 나와요. 주도 섹터이잖아요. 이게 주도 sek터면서 개별 이슈가 새롭게 나오니까 요 놈을 이제 이게 대화 제약이잖아요. 뉴스 매매로 접근했는데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제휴력도 좋다 보니까 이게 N자형 2차 돌파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는 거면 됩니다. 대화 제약이 후속으로 대량적 교체돼갖고 1등이 된 겁니다. 상한가까지 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공략한 종목들 다 이해되시죠? 대봉 LS, 대화 제약, 그쵸?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시초가 매매법 잘 익혀두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영상을 끊고요. 대봉 LS나 그런 블루 엠텍 그리고 또 유한양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수익 관점으로 이제 최근에 공략하고 오늘 청산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 청산했기 때문에 한번 수익 관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초가 매매법에 대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 이걸로 좋은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법은 진짜 사랑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케이스별로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개관만 설명드렸어요. 진짜 상세한 게 다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로만 하고 한번 아이디어 얻어가갖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